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주제는 오늘 김병만 씨 좀 탐구를 정말요. 김시영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일단 주먹쥐고 백고동 지금 이제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보진 못했는데 일본에 계실 때 아마 그때 방송했을 것 같아요. 시청률이 좀 잘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한 4.8, 한 5% 정도. 첫방 치고 요즘에 4.8이면은 나쁘지 않죠, 그죠? 네, 5나 7 넘으면 대박이라고 하고 5 정도면 준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게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먹쥐고 백고동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김병만 씨가 SBS하고 함께 하고 있는 주먹쥐고 시리즈의 맞습니다. 일종이라고 좀 보시면 그 PD님이 또 만든 PD님 이영준 PD라고 우차사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리고 저를 진짜 블랙리스트에서 끄집어 주셨던. 블랙리스트라니요? 저 블랙리스트 아니었습니까? SBS에. 아, 그랬어요? 제가 SBS를 하다가 SBS가 없어졌습니다. 우차사가 없어졌죠. SBS를 하는 게 아니고 우차사를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져서 잠깐 쉬고 있다가 그때 종편에 개그 프로그램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넘어갔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다가 이건 못 넘어올 뻔했군요. 사실.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SBS 우차사로 갔을 때는 느렸더라고. 배신자의 이제 누명을 쓰며 누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신자의 이미지를 이제 씌워지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모닝와이드랑 그냥 뭐 다른 거 했었어요. 개그를 못 하고. 우차사를 못 하시고. 이영준 PD님이 나는 어떤 큰 사고 맞히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받겠다 나는. 그러고 나서 저를 받아주셔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때 겁니다. 받아서 처음 하는 코너가 뭐였나요? 그분하고는 다 미끄러졌어요. 코너가. 근데 그분이 이제 가시고 바로 누명의 추억이 나온 거예요. 그랬군요. 그분 있을 때 짠 게 누명의 추억입니다. 그 주먹쥐고 시리즈를 만드셨던 이영준 PD님과 같이 지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 자산 오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다산 정약용 께서 만드셨던 그런 흑산도로 유배 갔을 때 자산 오보 해양 백과사예요. 그러면 뭐 물고기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자산 오보. 지금은 요즘은 이렇게 칼라판으로 해서 잘 나오고 뭐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고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시절에서 이제 만드셨던 건데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유배를 가서도 업적을 남기시는군요. 후세를 위해서 55류 226종의 해양 생물을 채집하고 조사해서 만든 최초의 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다 사진 찍고 해서 55류 중에는 훨씬 많이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당시에 그 뭐 사진기가 있습니까? 맞아요. 뭐 SNS가 있습니까? 뭐 그려서 외장하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갖다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잡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아이템 자체는 이거 낚시 TV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했던 거 비슷하더라고요. 라면 먹더라고요. 제가 삼시라면이라고 낚시 TV에서 FTV에서 제가 낚시하고 그 잡았던 물고기랑 이런 것들 라면 끓여서 먹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복지적인 어떻게 SBS에서 시도하는 낚시 예능인 거죠. 낚시가 주로 되는. 제가 먼저 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현대에 맞게 자산 오보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울진에서 이제 출발을 처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게임도 해서 뭐 이제 어떤 배 탈 것인가 이거 정하고 퀴즈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 잡고 그 안에서 뭐 뭔가 끈끈해지는 뭔가 멤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주먹쥐고가 시리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1편은 뭐예요? 소림사 가고 했잖아요. 1편은 사실은 그냥 물어본 거예요. 1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리즈의 최초가 파일럿입니다. 2014년도에 설날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됐던 주먹쥐고 소림사가. 그러니까 항상 병만 씨가 항상 예전에도 개콘 하실 때도 그렇지만 소림사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무술을 많이 하고 몸으로 하는 개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술을 배우면서 뭔가 몸 개그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뭔가 또 좀 이렇게 무술 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림사가 약간 그런 성지와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주먹쥐고 소림사였는데. 근데 그때도 반응이 그렇게 핫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근데 설날 방송 예능에서 시청률 1위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규 편성이 되고 나서 약간 좀 힘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나왔었고 아마 3편이 또 나와서
남녀混성으로 해서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단 소식이 없는. 왜냐하면 일단 뭐 중국 현지 촬영 100% 올록해고 또 소림사가 굉장히 또 촬영이 또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아이템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주먹지구 소림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새벽 거의 깜깜할 때 일어나가지고 소림사의 그런 무승들과 같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어차피 수련이잖아요. 네. 밥도 먹기 전에 그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기본적인 그런 체력 훈련을 하는데 막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거를 막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뒤에서 발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한 분이 돼요. 막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태영 씨 8주의 뭐 기적 그거는 2도 아니죠? 예,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8주 동안의 운동량을 거의 한 8분 동안 하신다고 해요. 그때 다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갈. 되게 내겠습니까? 정글도 사실은 되게 힘든 건데. 정글 힘들죠. 네네네. 근데 그거 더 몸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먹치고 시리즈에는 나오시는 분만 나오신다는 그런 얘기. 육중한 씨 지금 네. 매일 나오죠. 소림사도 나오고 백과동도 나오고 나오시는 분들만 붙잡혀가지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멘탈이 강하죠. 열이 되니까. 네. 그 정도로 되게 힘들다. 소림사 해낸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떻게 보면 김병만 씨가 추구하는 그런 몸 예능,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능의 그런 기치를 이어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제 뭐 이런 예능의 그런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김병만 씨가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잠깐 제 귀에는 자꾸 하 기자님이 김병만 씨라고 듣고 김병만 병만 씨인데 병만 씨 자꾸 그렇게 아 그래요? 이태영 씨만 다 들리는 거로. 아 죄송해요. 귀에 자꾸 김병만 씨가 아니, 김병만 씨 좀 싫어하십니까? 왜 그렇게 들리지?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거든요. 병만 씨라고. 저는 김병만으로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런가요? 김병만 씨. 네, 우리 병만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네,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김병만 씨로. 네. 김혜김 씨. 진짜입니까? 네. 75년 7월 29일생이시고 이 프로필 키가 158로 나와요. 그보다 큰 것 같은데요. 그보다 큰 것 같은데 낮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망생 시절에 그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그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소개팅을 소개팅 제의를 받았는데 그게 김병만 씨였어요. 진짜 재밌네요. 개그맨 하기 전이었어요? 개그맨 하기 전에. 전이었어요. 대박이네. 개그맨 하기 전에. 김병만 씨와 우리 또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랬나? 아니에요. 소개팅을 하진 않았어요 결국. 근데 그래요? 이제 그 개콘 KBS 공개홀에 처음으로 갔을 때예요. 이제 개그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개그맨들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공개홀을 보러 갔는데 그때 뵀어요. 제가 그때 신봉선 씨랑 김병만 씨를 보고 정말 TV에서보다 더 작다라는 거를 느낌상 받고 근데 김병만 씨가 본인이 작아서 그런지 좀 키 크고 약간 이런 여성분들을 좋아한다. 실제로 부인분도 키가 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봐라. 그래서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 아는 언니가. 아는 언니가 김병만 씨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일을 맡으셨던 분이. 아무튼 그래서 소개팅까지 성사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는 게 더 작으셨어요. 근데 저는 또 잘 됐을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 보였군요. 원래 작은 분들도 좀 뭔가 권력을 얻거나 아니 인기를 얻거나 그러면 좀 커 보이게 작은 거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때 이미 2006년에도 스타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 너무 거인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언니. 내가 너무 거인이다. 나 너무 내가 창피하다. 이윤영하고 광재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더 차이 날걸요. 좀 차이 나겠다. 네, 강재준 씨가 아주 작은 키는 아니에요. 너무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막 다 너무 진짜. 윤영 씨, 강재준 씨 그런데요. 살은 쪘지만 윤계상 얼굴이 있다고. 근데 윤계상 씨 좀 닮았어. 컴퓨터 좀 찾아봐야 되는데 뜯어내면 있어요. 윤계상 얼굴이 있다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선배님이랑.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이 최근에 나오신 건데 건국대 이제 건축대학원 건축공학 석사를 하셨고 소속사는 이제 SMCNC. 우리 또 많은 또 신동엽 씨나 강호동 씨, 이수근 씨 이런 회사에 있는데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건축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3탄을 감히 예상해 보자면 주먹지구 소림사, 주먹지구 백고동 다음 3탄이 아마 집을 짓거나. 그거 했어요 그거. 그것 때문에 배우신 거예요. 에코빌리지. 그거 때문에 즐거운가 그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그 김준수 PD라고 또 SBS 그것도 SBS였죠. 우리 절친 형님 집을 짓는 김병만 씨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병만 씨가 한글 주택이라고 뭐 있어요. 하여튼 한글 주택인가? 실제로 또 양평인가 가평에 또 그래서 그 사업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주택을 또 짓고 그렇군요. 네,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네요. 병만이 형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네. 소개팅을 한번 하려고 했던 그때가 관계의 전부예요. 그 이후로 약간 정이 떨어졌던 그런 느낌. 개그 쪽 선배가 됐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유부남이시니까 처녀가 봤을 때는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완주 출신이시거든요. 그 완주 출신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장난기가 넘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또 아버님이 아프셨죠. 아버지도 많이 막바지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데 본인이 뭐 장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좀 학력도 잘 못 쌓고 이런 부분이 좀 컴플렉스가 또 있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데뷔는 2002년도에 KBS 17기로 2002년도? 네, 17기로 하셨다. 근데 그 전에 해에 이제 이정재 씨가 주연을 나왔던 선물 이런 영화에서 이수근 씨와 같이 이렇게 무사하는 거로 무사 개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정재 씨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는 그런 이수근 씨랑 알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히트쳤던 그 코드를 갖고 와서 이제 무사를 이수근 씨하고 하다가 몸을 쓰는 개그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터진 거는 최장수 코너 달인이라는 코너로 좀 터지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병만 씨 경우에는 저희 그 매체에서는 항상 그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술 먹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음주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매체에서는 뭐 취중 토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매체에서는 이제 주경야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경야독의 뜻은 원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책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경야독에서 낮에는 가볍게 경자가 가벼울 경자라서 낮엔 가볍게 밤에는 독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매주 가셨어요? 아니 저희 그런 프로가 컨셉이 있어요. 이태용 씨 먼저 가셔도 됩니다. 지금 김영만 씨의 그런 소개 이후로 급격하게 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아니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계속 뭐 딴 생각하나 봐요. 지금 계속 그 김윤욱 씨하고 하는 녹화 생각을 하시나? 아니 오늘은 제가 달인에 나왔던 노우진 씨랑 같이 촬영을 합니다. 오후에. 그래요?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병만 씨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우진 오빠한테 전화해서 뭐 여쭤볼 게 있을까 딱 그 순간 생각하는 순간 주경야독이 들어와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진 씨하고 한번 전화 연결합니까? 좀 해요. 뭐 물어볼 게 있으면 해야죠. 생뚱맞게 한번 알아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주경야독 술 먹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나서 2008년에 선배들이 처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너도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한 잔 먹으면서 1년 정도 됐어요. 기자한 지가. 그래서 누구를 해볼까 생각하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그때 말씀하셨지만 달인 코너였고 제가 또 개콘이나 개그 프로를 너무 좋아했었고 우차사 가리지 않고 다 봤거든요. 내가 보고 그랬는데 저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근데 되게 막 이렇게 다른 데 인터뷰 나오는 걸 보니까 집이 어려웠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있겠다 싶어서 만났던 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 그런 그 삼계탕 집인데 약간 그 뭐죠? 삼계탕? 해물 삼계탕 집이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술 먹었는데 그때 보고 제가 이제 병만 씨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특정 그 엔터 대표와 친해지게 됐던 계기가 만들어진 게 김병만 씨 있는데 김병만 씨 지금은 이제 SM으로 가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BM 엔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병만이라는 병만 엔터라는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이제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을 계속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어떻게 보면 엔터 업계에서 제가 가장 친한 분을 꼽으라면 그 지금 당시 BM을 같이 하셨던 그러면 엔터 하시던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BM은 그 이후로 쇼타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로 쇼타임도 없어지고 나서 지금 잠깐 일을 쉬고 계시네요. 저 좀 일 받아달라 하면 안 돼요? 그때 사실은 그분하고 동엽 씨 얘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관심 있답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사업 때문에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잠깐 회사를 놨는데 그 전에 직전에 원래 이제 거기 쌍둥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오나미 씨, 재욱 씨도 거기 계셨고 송중근 이런 애들. 송중근 씨 계셨는데 SBS 쪽으로 좀 이렇게 소속을 넓히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동엽 씨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냐 그랬더니 한번 좀 상황 좀 풀리면은 한번
자리 한번 추천해 달라. 네. 제가 종엽 씨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막 사업이 꼬이면서 네. 종엽 씨 도저히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그분이 머리 하얀 분 아니세요? 하얀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네. 아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난 병원 씨를 뵀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일사천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희 아시겠지만 등촌동이나 이런 데 우차석 공개 녹화를 하면 네. 대기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개그맨분들이 이렇게 공연하시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뭐 네. 앞에 녹화하는 거 보기도 하시는데 네. 여의도 그 공개홀에 가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네, 각자 방이 있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개콘 녹화 대기실을 막 제 집처럼 들어갔던. 그러면서 그 김병만 씨와 친분이 생긴 이후로 개콘 개그맨 분들과 급격하게 친해지게 돼요. 예. 거의 그러니까 21기, 예. 22기. 다 한국 기수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주현식 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수들하고는 예. 거의 매주 만났어요. 제가 녹화를 갈 때 가니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막던 그 수희 아저씨 있잖아요. 예. 보통 경호원. 일반적으로 가면 이제 대기실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 막는데 네. 제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매니저로 아셨나. 그래서 그냥 들어가라 빨리 와. 김병만 집 시작해 빨리. 김병만 씨 매니저로. 네, 매니저로 생각하는 정도로. 저는 뭐 굳이 제 신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편하게 들어갔네. 그러면서 박성호 씨 만나고 여기서는 또 뭐 김병만 씨 만났다가 여기서는 네. 또 봉선 씨 만났다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때... 개콘이 저의 큰 취재원이었던. 근데 그 당시에는 개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너무 유명해서 함부로 못 들어갔어. 표도 못 구했어. 너무 많이 뜨고 진짜 코너가 하나 새로 나오면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뭐 새 코너 나오면 막 난리 나니까. 올라가고. 그때 네. 반대편 우차사는 죽을 맛이에요. 초상집이었어요. 네. 거의 없어지고 막 그럴 개콘에 한 프로씩만 나올 때마다 우리는 네, 비교 당하고 욕 먹고. 근데 항상 그때 그 당시부터 병만 씨가 달인 때부터 달인은 뭐 원래는 브릿지 코너였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막 몇 분씩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못하는 달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와서 뭐 달인 뭐 김병만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왔는데 딴가고 요거의 달인입니다. 뭐 그랬는데 하다 잘 못해. 그러면 유담 씨가 옆에서 나가. 때리는 그게 짧았어요, 되게. 네. 근데 맞아요. 이 코너가 이제 막 3년 4년 하니까 점점 막 연습을 하게 되고 예. 어떤 거에 달인을 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막바지에는 진짜 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독침 쏘는 것도 네. 저쪽에 막 이렇게 풍선을 달아놓고 리얼로 이렇게 녹화장에서 하는데 네. 바로 쏘게 되고 잠수해서 네. 콜라 먹고 막 그렇죠. 그런 것도 물속에서 콜라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맞아요. 위에서 막 이렇게 서 있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차사가 없어졌었어요. 2011년인가 그쯤에. 그래서 2010년에 없어져서 2011년 초쯤에 개콘은 시험을 봐야 되냐 넘어가야 되냐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개콘을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병만이 형이 외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그 아마 달인에 아마 나왔던 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나 봐요. 왜 그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자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너 우차사 오게? 개콘 올 거야? 그래 와. 너 한동안 고생은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락처 받아가고 뭐 연락하고 지내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묘기에 가까운 코너를 보면서 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걸 하시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제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때.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뭐 상경한 이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일용직 노동도 하고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신문 배달, 인테리어, 전기 설비 같은 일도 했었고 또 이 과정에서 4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 또 그라인더에 팔이 걸려서 손목이 날아갈 뻔도 했다. 하는데 그때 사셨던 데가 그 대방역 쪽 근처에 저는 알아요. 옥탑방 그 집에 네. 제 개그맨 친구가 살았어요. 거기 또 수근 씨하고 같이 살았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근 씨가 그냥 개그맨 그만둔다고 하고 그냥 없어졌대요 갑자기. 레크레이션 강사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병만 씨가 막 찾아다녔더니 강원도 어디에서 그 수련원 같은 데서 강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난 도저히 어떤 코너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내가 잡아줄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막 거기서 그냥 잡으러 그냥 차를 몰고 갔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술자리를 펴가지고 술자리를 했대요. 둘이서 그 강당 같은 데서 술자리 펴놓고. 그런데 갑자기 막 이수근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병만 씨가 또 갑자기 같이 울었대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울었대요. 둘이서 붙잡고. 그러면서 막 잘해보자.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잡아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수근 씨나 병만 씨가 만들어진 거는 두 분의 그 끈끈한 우정.
백만 씨가 또 포기하려고 할 때 수구 씨가 또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사연이 알려지면서 제가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또 인터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두 분의 그런 우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달인을 하시면서 진짜 최고 코너를 만들고 대상까지도 이제 후보에 오르시고 KBS에서 결국 대상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BS에서 그 이후에 이제 넘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개콘을 공식적으로 끝내게 되고 이제 넘어왔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렇죠. 콘텐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만 씨는 그때부터 달인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뭔가 달인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매주 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몸으로 진짜 자연에 나가가지고 뭔가 자연과 함께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예능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SBS의 그런 기호 맞아가지고 생겨났던 게 정글의 법칙인데 당시 처음 시작될 때는 엄청 화제였죠 이게. 그렇죠.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리얼로 진짜 생존지에 가서 밥도 진짜 안 주고 1박 2일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밥은 그래도 게임에서 먹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구해야 하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녹화가 그거였대요. 무슨 어디 섬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강희 씨랑 뭐 이렇게 같지 않아요? 그 유담 씨도 그때 가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생중하고 다음날 나오고 나서 다 울었대요. 너무 막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왔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서로 붙잡고 울었다는 기억이 있을 정도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시즌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죠. 네, 위기설도 있었지만 단련이 되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글의 아이콘 같은 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SBS에서 2013년에 대상을 타게 되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죠.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영규, 강호동, 유재석 이런 후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몸 예능만으로도 정상에 오르게 되는. 그 이후로는 계속 SBS에는 대상 후보입니다. 그렇죠. 계속 대상 후보. 매년 대상 매년 뭐 정글의 법칙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격가지로 지금 하시는 게 뭐 말씀드렸지만 백구동도 있고 주먹튀고 시리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빌리지 즐거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에 의해서 또 2015년에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이라는 또 코너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또 여기서는 약간 집을 그 어르신들의 오래된 집을 좀 보수해주는 그런 예능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건축가를 다니게 된 것도 본인의 집을 좀 짓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주택 말씀하셨던 집을 지어주고 에코빌리지라는 코너를 하면서 배웠던 집 짓기의 많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쓰게 되는. 그러니까 백만 씨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 말이나 스탠딩 코미디나 이런 식으로 합을 짜서 웃기는 것보다는 뭐 건물을 짓고 정글에 가고 그다음에 뭐 배를 타고 뭐 이런 것들로 예능을 하게 되는. 저 죄송한데 근데 이태영 씨, 김병만 씨 특집하니까 왜 딴짓을 계속 하세요? 아니에요. 무슨 딴짓을? 왜 화장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아니 이리 와서 소개팅을 괜히 화장한 게 아니에요. 소개팅 날 마음으로. 아니.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한번 태영 씨 활약을 한번 우리 그러면 절친한 관계니까 우진 씨한테 한번. 무슨 뭘 여쭤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김병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분인지. 인터뷰를 한번. 노우진 씨하고는 또 어떻게 아세요? 노우진 씨는 또 제 결혼식 사회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네. 저 잘 알죠. 아니 이태영 씨는 좀 특이한 게 KBS 분인데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KBS 아카데미를 다녔잖아요. 제가 개그 지망생을 KBS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 개그 스승이었어요. 노우진 그래? 선배가. 그럼 친하겠네. 친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2006년에 저 가르쳤던 분이니까. 근데 노우진 씨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달인을 하다가 유담 씨하고 세 분이서 같이 SBS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노우진 씨도 그 김병만 씨랑 같이 출연했던 2002년도인가 선물에 출연을 같이 하셨어요. 아 진짜요? 개그 특공대라는 그 저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김병만 씨하고 이수근 씨만 출연한 걸로 알고. 아니요 그때 개그맨들이 엄청 많이 출연했어요. 엄청 많이 출연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 같은 경연 프로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정재 씨도 출연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들이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지망생들 개그맨들도 필요하고 백지연 씨가 사회를 보고 그 영화를 보면 많은 개그맨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다시 보면요, 다 하는 개그맨들. 유명한 개그맨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요새 같이 프로그램 같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최근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스승님께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다짜고짜 한번 전화해. 근데 다짜고짜 연락할 만큼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 욕 먹는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 여보세요? 네 선배님. 대영아. 네. 저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괜찮아. 저기 뭐야 방송하고 있다고 해야지. 네 말씀드리려고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경영 스포츠 경영 하경원 선배 저기 기자님 아시죠? 네네 하경원 안녕하세요. 기자님이랑. 안녕하세요. 우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이야?
녹음이에요, 녹음. 생방은 아니고 녹음이라서 오늘 이제 김병만 선배님 얘기하다가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급 한번 전화 연결해보자 해가지고. 오진아, 옆에 듣고 있어. 네, 그럼 짧게. 내가 본 사람 김병만은 이런 사람이다. 뭐 그런 것만 좀 여쭤보려고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작은 거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키가 작다라는 단점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 저거 연이 걸렸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럼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키 작은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이걸 잘하면 더 인정받겠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달인으로 진짜 든 게 아닌가.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노력. 식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난 아침까지 그거 잡아주고 있고.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많이 있으시구나. 그렇지. 네, 후배들은 조금 피곤할 정도로. 와, 그거를 몇 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4년 한 11개월 했지. 4년이요? 그렇죠. 대박. 네. 근데 그 데뷔 전부터 알아가지고 병만이 형 25살 때 알았거든. 나 근데 20살 때. 영화 선물에서부터 알고 계셨죠? 아, 그렇죠. 그 선물에 나오셨다면서요? 보셨어요? 아니요, 저 태영 씨가 얘기해가지고 인제 알았어요.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엽 씨 얘기했었네. 그때부터 해서 수근 형도 그때 다 처음 봤고 그때 개그맨 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와서. 노우진 씨는 그때 개그 특공대였죠 팀이? 형 어떻게 아세요? 저 팬입니다. 노우진 씨 팬입니다. 저도 개빈 포먹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길게 또 통화할 수 없으니까. 네, 최근 근황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두 아이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죠. 바쁘겠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저 육아에 정신이 없고요. 네네. 진짜 정신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능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제 다른 쪽으로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저희 한번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그래요. 한번 저 모시러 오세요. 네. 모시러 오세요. 그러면 우진 씨 집에서 저희가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운전 중이어가지고요. 네, 예, 지금 과속에도 몇 번 찍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짜고짜 연락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이따 봬요. 그래, 이따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진아 들어가라. 이태영 씨 혼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럴 수도. 진짜 너무 단적인 말씀이지만 김병만 씨를 딱 설명할 수 있는 완벽주의자. 네. 작은 거인.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고 딱 예상하는 만큼만. 근데 그만큼 무단한 노력이랑 부단한인가요? 부단한. 네. 무단한은 뭐예요? 계속 무단하길래 제가 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부단한 노력과 완벽주의적인 그 집념이 우리가 달인을 즐겁게 볼 수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정글의 법칙 할 때 사냥을 하는데 바다 물고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스쿠버를 배우게 되는데 스쿠버도 이제 하니까 양이 안 차니까 그냥 무호흡 있더라고. 다이빙을 배우셨대요. 그걸 하다가 심지어는 지금 일산에다가 그런 스튜디오까지 수중 촬영 팀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센터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이 필요한 그림이 있다. 그걸 해가지고 그걸 또 전문 또 면허를 따셨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다이빙을 거의 지금까지 합하면 한 몇백 번 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 프로그램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배울 게 필요하다 하면은 정말 이제 몸을 던져서 배우는 그런 타입이시거든요. 제가 배워야 됩니다. 저런 부분은. 진짜 저도 그리고 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또 느끼고. 사실 병만 씨를 이제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약간 좀 폭이 넓지 못하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장르만 하고, 그러니까 좀 말로 웃기거나 아니면 상황도 짜거나 이런 게 좀 좋아야 되는데 거의 이제 몸이 베이스다 보니까 몸에서 나오는 개그를 많이 짜다 보니까 좀 맨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좀 약간 폄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진짜 병만 씨처럼 깊이 파고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장래 희망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냐면
그 찰리 채플린처럼 슬랩스틱으로만 이루어진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전화회사 있을 때 이 우진 씨나 유담 씨나 이런 분들랑 모여서 또 서유기라는 또 알아요. 만들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거를 또 좀 약간 실패를 했지만 언젠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연출을 약간 슬랩스틱으로 할 수 웃길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해보는 게 또 이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위한 준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글의 법칙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배를 타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영화에서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송룡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뭐 성룡으로 꼽을 수 있는 몸 스턴트를 그분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대역 없이 성룡 씨도 본인이 합 안 짜고 리얼 액션으로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병만 씨도 진짜 리얼을 택하는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앞으로 또 병만 씨의 계보를 이을 또 개그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독보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좀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 김병만 씨 보고 제가 같은 작은 사람이지만 배울 게 있구나. 저는 거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다로 마무리했는데 작은 놈 정도 되겠는데 작은이신데 나중에 꼭 저도 제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엽 씨 분야라면 그런 거죠, 뭐죠? 그 뭐랄까 좀 애드립 그쵸. 현장에서의 그런 자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제 캐릭터 애드립을 계속 넣는데 저 애드립 못 칩니다. 못 치고 다 짜서 하는데 계속 애드립을 하라고 하니. 아니 그 자막이 너무 강해서 애드립의 황제가 누가 그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붙여서 자막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만 아니면은 원래 순발력이 좋고 애드립 좋은 분인데 순발력이 없는데 애드립 쳐 그래. 누명을 네가 얼마나 잘하나. 완전 그 누명을 썼어 그냥. 애드립 황제. 그래서 힘듭니다 요즘. 저 슬랩스틱 할 겁니다. 뭔가 좀 나아지는 동엽 씨 기대해 보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김명만 씨 이렇게 짧게 좀 해봤는데 또 노진 씨 또 이렇게 우정 출연하고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서 옛날 얘기 또 칭따오로 또 노진 씨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김명만 씨하고 노진 씨, 김명만 씨 그 회사 공연을 칭따오로 갔는데 제가 따라갔었어요. 네, 저희가 또 모시러 가야겠군요. 모시러 한번. 이태영 씨 좀 모시고 오세요. 없고 차에 태워서. 그래서 최근에 태영 씨가 보니까 섭외할 만한 분들 많이 만나고 계세요. 왜냐면 그 노진 씨도 있지만 김현호 아나운서도 그렇죠. 김현호 아나운서 한번 나와주시면 그분은 워낙 진짜 몸이 진짜 12개라도 모자라신 분이라서 또 쌍둥이 가져가지고 개미핥기한테 출산했습니다. 스피치를 정말 완성된 형태로 한번 배우고 지난주 녹화 때 출산을 했어요. 김현옥 씨가 쌍둥이 한 달 먼저 나왔는데 그날 녹화날 갑자기 양소 터져가지고 그날 제가 완전 고생했습니다. 원래는 둘이 진행을 하고 현옥 오빠가 주로 이끌어가지고 저는 동엽 씨 부르셨어야죠. 나 왜 안 불러? 당일 9시부터 촬영인데 전화가 7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나절 이상 3분의 2가량을 혼자 이끌어 갔어요. 그때 불렀어요. 태영아 그런 데 있으면 그냥 불러. 아닙니다. 그때 또 저의 진가가 또 발휘가 됐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단독 MC도 가능하다. 단독 MC가 가능하다. 보조 MC 또 가능하단 말이야. 보조 MC. 그러니까 너무도 1시간 전에 전화해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니까. 이태영 씨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전에 전화해도 됩니까? 저는 30분 전에도. 지금 우진이 전화하듯이 그냥 전화해.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만은 어디 가면 서울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서울은 제가 1시간 안에 다 끊어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합니다. 출연료도 안 받아 나는. 출연료 받으셔야죠. 앉아 필요 없어. 그럼 기부하겠습니다 이태영 씨한테. 아싸. 네, 그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대신 CEO님들이나 그런 분들 나오실 때 꼭 불러주세요. 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고요. 무슨 불러요? 네, 현옥 오빠가 셋째를 낳지 않은 이상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김명수 씨가 크게 아프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은데. 뭐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보조 MC. 일단 동대문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계시다가 마주치는 거. 다음 주 목요일 날 가면 됩니까? 아니면 태영 씨 그 백이나 이런 데다가 위치 추적 장치. 목요일 날은 살아가지고 녹화 날 어디 다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근처에 가면. 아니 생각했습니다. 이태영 씨 매니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양할게요. 같이 내 차에 태워서. 아니 저를 일을 잡아주시기보다 본인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하신 분이라는 아니 그날만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끝나고 하시고 일단 170회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네. 제 키만큼 풍성했던 것 같네요. 풍성했던 170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171회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